자, 5번의 답은 32일 거고요. 6번의 답은 5번일 거고, 7번의 답은 이제 2번일 건데요.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7번까지 해설하고, 그 다음 8번은 그에 연이어서 풀게요. 자, 5번 먼저 보면 간단한 문제지. 자, 왜 그러냐면 바 X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과 동일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원래 있던 시그마의 5로 나눠진 시그마가 되겠죠. 바 Y 같은 경우에는 3분의 m이라는 모평균을 그대로 따르면서 크기가 25이기 때문에 이것도 5분의 시그마를 따르겠죠.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바 X가 20 이상의 확률과 바 Y가 20 이하의 확률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둘 다 표준화 시켜서 문제를 풀 건데, 표준화 시키면 20에서 평균 m을 빼고요, 걔를 5분의 시그마로 나눴으니까 시그마분의 5를 곱한 것 같으니까 이게 먼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바 Y를 표준화하면 평균 20이라는 곳에서 평균 3분의 m을 빼고요, 결국 시그마분의 5를 곱할 거니까 얘가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Z라는 동일한 표준 정기분포표 그림에서 여기 0이 있는데 이 친구를 네모라고 하고 이 친구를 세모라고 했을 때 결국 네모 이상의 확률과 세모 이하의 확률이 똑같으려면 네모가 그 어디에 위치하던 건지 간에 세모는 걔와 대칭되게 위치해야 되고, 네모가 여기 있더라도 세모는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중점이 0일 수밖에 없어서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0이기 때문에 그냥 둘이 더하기만 해도 0이 나와야 되죠. 시그마는 양수니까 분자끼리 더하면 0이 나와야 될 거고, 따라서 100-5m 더하기 100-3분의 5m을 했을 때 더하면 0이 나오셔야 되겠지. 그래야 중점이 0일 거야.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m은 30이 나오고요. 자, 30이 나온 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추가로 얘까지 알려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m의 값을 알고
이제 우린 시그마까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시그마도 파악해낼 수 있겠죠. 잘 봐. 자, 여기서 바x에서 이번에도 m을 빼야 돼. m을 뺐어요. 그러면 시그마만 남는데 그걸 시그마분의 5를 곱하니까 5만 남겠죠. 즉 p, z가 5 이하일 확률은 p 해놓고 바y가 12 이하일 확률이니까 표준화했을 때 얘도 정확히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 하시면 3분의 m이라는 평균이 지금 10이에요. 그러니까 12에서 10을 빼면 2가 남는데 2 곱하기 시그마분의 5를 할 거니까 시그마분의 10이 되겠지. 즉 얘 이하일 확률과 5 이하일 확률이 똑같으려면 얘가 5가 되는 수밖에 없어서 시그마는 2가 될 거야. 결국 m과 시그마 둘 다 구했으니까 더하시면 32가 나오고 정답이 나오겠지. 그치?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계산이 될 거고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사고는 없었어. 당연하게 이제 너희가 배웠으니까 얘 더하기 얘가 0이 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활용 잘 했을 것 같고 당연히 분자끼리 더해서 0이 나오는 걸로 m 구하셨을 것 같아. 이게 5번이었고 6번 문제는 생각보다 좀 더 까다로웠다고 생각해.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개념을 똑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쌤이 어떻게 풀었는지 잘 봐봐.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면 이 문제가 은근히 어렵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A 제품의 무게가 정규분포 따라요. 따른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평균도 모르고 표준 편차, 분산 다 몰라. 이 공장에서 생산한 A 제품 중에서 임의로 택한 A 제품 9개를 상자에 넣어. 그러니까 9개를 이미 추출한 거고 9개라는 표본을 꺼낸 거예요. 그랬을 때 걔를 한 상자에 넣었거든? 그랬더니 걔가 900 이상일 확률이래. 그럼 잘 봐봐. X1, X2, X3 쭉 해서 9번째 표본까지 딱 꺼냈어. 걔들 다 한 상자에 넣었으니까 합이겠죠. 그게 900 이상일 확률이야. 그 말은 뭘까? 얘를 9로 나누면 얘도 9로 나누면 걔가 표본 평균이에요. 즉 표본 평균이 100 이상일 확률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을 캐치 못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걸로 예상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라. 9개의 표본을 꺼냈고 걔네들을 한 상자에 넣었어. 그럼 당연히 9개가 더해졌을 거 아니야, 무게가. 걔가 900 이상일 확률이야. 당연히 9개를 9로 나눠야지. 얘도 9로 나눠야지. 그럼 9로 나누면 걔가 x인가? 아니죠. 바x지. 그러니까 바x가 100 이상일 확률이 0.9332인 거야. 그럼 내가 바x라는 친구가 어떤 정규분포에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았을 거니까 m이라 쓸 수 있어. 하지만 이 표본은 크기가 9인 표본을 꺼낸 거니까 원래 있던 시그마를 3으로 나눈 거겠죠. 난 m도 모르고 시그마도 모르는 상태지만 얘가 3분의 시그마를 따를 건 알아.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해 줘야 될 게 얘를 표준화해야 되겠다. 그럼 바x에서 모평균이자 표본 평균의 평균인 m을 빼고요. 그 다음에 3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걔가 z가 될 거고,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100에서 m을 빼고요. 3분의 시그마로 나눴기 때문에 시그마분의 3을 곱한 거고 걔를 취했을 때 0.9332가 나온다. 이거 괜찮지? 그러면 생각해봐. z가 0.9332가 되려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0.433이 보이죠? 걔가 1.5니까 여기 0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0.433이고 여기가 0.5니까 마이너스 1.5 이상이었을 확률이 0.933이지.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양변을 3분의 시그마를 곱했어요. 양변을 3분의 시그마를 곱하면 100 마이너스 m이 자,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나오죠. 이 식에서 하나 더 유도를 해보긴 했는데 몰아놓고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거. 임의로 택한 A 제품 한 개의 무게가 100 이하일 확률이야.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똑바로 확통해 통계적인 개념이 있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물어보면 그냥 X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표본이 아니에요. 이 공장 전체 모집단에서 내가 하나를 딱 뽑았는데 걔가 100 이하일 확률은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100 이하일 확률이지. 그치? 그럼 뭐 하시면 돼? 얘 표준화 시키시면 되니까 Z로 만들려면 M 빼셔야 되고 시그마를 나눠주시겠죠. 자, 이걸 과연 어떻게 구할까? 라고 봤더니 100-m이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인 거 우리가 아까 적어놨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0.5잖아. 마이너스 0.5는 자 0.191호인데 자 마이너스 0.5가 여기 이렇게 있어. 여기가 0.191호니까 걔 이하일 확률은 0.5에서 0.191호 뺀 거니까 0.308로 나오시겠지. 그치? 그러면서 정답이 그냥 5번으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 여러분들은 처음에 9개의 표본의 합이 900 이상인 거를 눈치 까고 9로 나눠서 표본 평균이 100 이상이라는 걸 눈치 깐 다음에 그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은 결국 표본 평균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대해 물어본 거라는 생각을 정확히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항상 확률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통계 문제가 어려워지면 확률 변수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6번이었어. 다음으로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모평균이 M이고요. 모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모집단이 확률 변수 X가 있을 텐데 모평균이 M이고요. 모 표준 편차는 4를 이렇게 따르는 확률 변수 X야. 근데 내가 거기서 표본을 꺼냈거든요. 25짜리.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나왔어. 바 X1으로 나왔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표본 평균이 하나가 나온 거야. 그럼 그 바 X1에서 내가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을 했죠. 그럼 당연히 바 X1 빼기 1.96이라는 신뢰 상수 사용하겠죠 지금. 그 다음 곱하기 표본의 크기 25였으니까 루트 n은 5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4니까 5분의 4를 곱한 거예요. 반대쪽엔 더 센 버전이겠죠. 그래서 얘가 A고요. 문제에서 보면 얘가 B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와 B를 더했을 때 70이 나온대. 그래서 내가 얘랑 얘를 더해봤더니 오라 뒤에 친구가 사라지겠네. 더하면 그러면서 이 바x1이 70이 나오는 거니까 바x1은 35가 되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죠. 근데 문제를 다시 봤죠. 그랬더니 바x1과 바x2를 더한 게 71에. 그러면 얘가 35면 바x2가 37이 돼야지만 둘이 더한 게 72가 될 거니까 x가 37인 것까지 알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모평균 추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크기가 400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의 값 바 x2를 이용해서 모평균 추정하라 95%로.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야. 바 x2가 37이니까 37 빼기 1.96에 이번엔 표본의 크기가 400이니까 루트 400은 20이죠. 20분의 4. 이쪽은 플러스 버전으로 20분의 4. 그럼 얘가 C고요. 얘가 D예요.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D에서 A를 빼라 그랬어. 그러면 D는 37 더하기 1.96 곱하기 5분의 1이고 A는 35 빼기 1.96 곱하기 5분의 4잖아요. 뺐단 말이야. 그럼 37에서 35를 빼면 일단 2가 나오고 1.96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1.96 곱하기 5분의 4? 그럼 1.96을 묶어주면 5분의 1 더하기 5분의 4니까 1이죠. 그러니까 1.96이지 그냥. 그래서 더하기 1.96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96으로 끝나겠다. 이게 지금 7번 문제였어. 마지막 8번 하나 남았는데 풀어보세요.
인스타 스토리도 보고 답장도 하고 아주 그냥 수업 시간에 할 거 다 하네? 응? 스토리 안 봤는데? 봤나? 봤는데? 언제부터 뒤에 있었어요? 아유 방금 켰는데 맨날 방금 켰대. 방금 내라고 보면 하루 짜잔 얘들아 8번도 한번 볼게요. 뭐 여러분들 잘 푸셨겠지만 볼게요. 자 라지 x라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평균이 m인 정규분포에 따라요. 그러면 일단 m이야 m. 그 다음에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시그마 2.58 x 마이너스 2.58. 그 어차피 시그마는 뒤에 있는 마이너스 2.58은 무시되는 거고 앞에 붙어 있는 얘만 밖으로 곱해질 거니까 2.58 곱하기 시그마 x가 10이 된다고. 그치? 그럼 시그마 x는 양변을 2.58로 나눈 2.58분의 10이야. 그러니까 2.58분의 10의 제곱을 따르겠지. x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자, 이렇게 출발을 했어.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바x를 얘기하는 거겠지? 바x를 이용해서 모평균 m을 추정했어. 몇 프로로? 99%로. 그러면 바x에서 99%에 대한 신뢰 상수가 2.58로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2.58 곱하기 잘 봐. 루트 n분의 시그마란 말이야.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할 건데 시그마가 얘니까 2.58분의 10을 이렇게 올릴 거지. 그럼 어차피 번분수니까 얘가 분모에 적힐 거고 얘가 분자에 적힐 거지. 그래서 얘를 딱 썼단 말이야. 반대는 플러스 버전이니까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약분이 되어버리네. 그치? 그래서 바x 빼기 루트 n분의 10 반대쪽은 바x 더하기 루트 n분의 10이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에서는 얘를 a라고 했고 얘를 b라 그랬어요. 그리고 b에서 a를 뺀 걸 fn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fn은 얘에서 얘를 뺐기 때문에 루트 n분의 20이 되는 게 맞지. 그치? 난 결국 fn까지 잘 구해냈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n 그러니까 루트 n분의 20이 k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ak라고 하는데 그럼 a 4라는 건 뭐냐면 k 자리에 4를 넣고 그때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k 자리에 4를 넣었어요. 양쪽에 루트 n 곱하죠. 또 양쪽에서 4 나눠. 그럼 루트 n은 5 이상이어야 돼. 맞지?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n은 25 이상이어야 되니까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25인 게 맞지? 그러니까 A4가 25야. 두 번째로 A8 구해야 돼 우리. A8은 루트 n분의 20이 8 이하일 거 아니야. K 자리에 8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양변에 루트 n 곱해놓고 8로 나누면 2.5 나오는 거 맞죠? 따라서 2.5 이상이어야 돼. 누가? 루트 n이. 그럼 양변 또 제곱하겠지. 2.5를 제곱하면 25제곱이 625니까 얘는 6.25가 나올 거고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7이 되겠죠. 그러니까 A8은 7이 될 거여서 2를 더해주시면 32가 나온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것 같고 뭐 이것도 딱 레벨 2 정도의 수준이에요. 우리를 막 위협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쌤이 오늘 확률과 통계 전체 범위에 대해서 수능 특강 레벨 2까지는 다 봤거든요. 다 끝냈어.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시작과 함께 수능 특강 레벨 3 문제가 매번 거의 3문제잖아. 그러니까 레벨 3의 3문제를 한 단원을 딱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는데 시너지 해야 되고요. 쌤이 이제 뭐 나눠줄 거냐면 수특 변형 나눠드릴 거고 그 다음 지금 풀수록이 고민이에요. 풀수록이 지난번에 우리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접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엔 해야 돼. 왜냐하면 풀수록이라는 게 기출이잖아. 얘가 이제 수능과 평가 뭐 교육청에서 기출문제집인데 1단원과 2단원은 기출의 난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때 하다가 좀 지쳐서 애들이 지친 것도 보이고 해가지고 접었는데 통계 단원은 기출이 그나마 할만해. 왜? 통계가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풀수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너지와 풀수록을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데 시너지는 질문을 받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쌤이 해주고 풀수록은 수업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수특 변형은 나눠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숙제 교재예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레벨 3 세 문제라고 나면 시간이 좀 남을 거거든요. 한 1시간 가까이 남을 거라고 쌤은 생각을 해. 그래서 그때 시너지를 번호를 끊어서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풀수록 수업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 근데 시너지가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 범위를 무제한으로 두면은 이제 질문이 쌓일 거거든요. 그래서 딱딱 커팅을 해줄 테니까 일단 지금은 미리 쌤이 지금 시너지를 살펴보고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질문 받을 건지.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 30분 남았는데 쌤이 지금 딱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해드릴 건 없어요. 지금 수특을 다 끝냈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고요.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